안녕하세요. 조진표입니다. 오늘은 대학 학위의 경제학, 공부 어디까지 해야 하나 이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학생들도 고민이 되게 많죠. 대학을 갔는데 대학원을 가야 되나, 석사를 했다면 박사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부모님들도 대체 어렸을 때부터 학원 다니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공부를 어디까지 시켜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객관적인 자료의 근거는 어디냐?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교육부는 매년 연말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이 2024년 11월까지 취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이걸 조사를 해서 2024년 12월에 발표를 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급여 자료는 이게 매년 조금 양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2024년 발표된 것과 2023년 발표된 것도 자료가 없는 것은 2023년 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미리 밝히지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한 데이터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데이터는 그대로 믿으셔도 좋습니다. 해석의 차이는 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대학원 진학 시 취업률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우리나라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교의 전공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7가지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대분류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육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인문계열 이렇게 7계열로 대분류를 하고 있고 그 7가지 대분류에 따른 결과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만 졸업하고 사회 나가는 것보다 대학원을 나왔을 때 취업률의 상승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되는데요. 7가지 계열 중에는 교육 계열을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률이 1년 안에 취업률이 51.4%로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무려 31.1%포인트 정도 취업률이 향상이 돼서 상승이 돼서 82.5%의 높은 취업률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학부의 취업률은 다른 계열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의 취업률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그런 이제 계열이 되기 때문에 교육 계열이야말로 취업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구나. 학부만 졸업해서는 취업이 만만치가 않은 계열이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상승폭이 큰 이제 계열이 사회 계열이 되게 되는데요. 사회 계열은 대학만 졸업하면 62.7%의 취업률을 보여줬지만 대학원을 졸업하면 85.9, 무려 23.2%나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공학 계열은 원래는 이제 취업이 상대적으로 잘 되는 계열이 되는데 원래 조금 상대적으로 잘 되는 계열임에도 대학원을 간다면 더 잘 돼서 21.6%포인트 정도 올라가서 88.3%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게 된다. 그래서 공학 계열은 학부만 나와도 취업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상대적으로 대학원을 나오면 더 잘 되고 이런 이제 계열이 공학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이공계지만 자연계열의 대학만 나왔을 때의 취업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고요. 61.2%. 그러나 대학원을 가게 되면 18.5%가 향상이 돼서 79.7%의 취업률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체능 계열은 대학만을 나왔을 때는 취업률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65.1%를 보여주는데 대학원을 나오게 되면 두 자릿수를 높이지 못하고 8.1%만 향상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학 계열, 여기서 말하는 의학 계열은 자꾸 의학하니까 의사인 것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무슨 대학원을 가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교육부에서 잡는 교육개발에서 잡는 의학 계열은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 약대, 그다음에 재활의학, 그다음에 의료공학, 뭐 그다음에 예방의학,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 계열은 원래 자격증과 연관된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학부만 졸업해도 엄청 높은 취업률을 보여줍니다. 81.5%의 높은 취업률을 대학만 나와도 보여주게 되는데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그렇게 취업률이 향상되진 않습니다. 7.9% 정도의 취업률 향상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건 이제 다른 계열하고는 달리 이미 취업이 잘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건 옵션에 해당하는 거지 뭐 요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안 나왔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분야가 의학 계열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취업률이 학부만 해도 높기 때문에 인문 계열이 조금 약간 좀 심각한데요. 인문 계열은 대학교를 졸업하면 57.6%로 교육 계열과 더불어서 좀 낮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학원을 졸업해도 상승 효과가 7.3%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해도 64.9%로 7계열 중에는 대학원 취업률이 유일하게 60%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계열이 인문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대분류로만 보게 되면 교육, 사회, 공학, 자연 계열은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 취업률이 아주 향상이 된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대학을 갔더라도 대학원을 좀 괜찮은 데로 가게 되면 이 상승 효과도 원래 있기 때문에 좀 취업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의학 계열은 원래 학부만 맞춰도 자격증 때문에 취업이 잘 되는 그런 분야라서 대학원을 간다고 해서 취업률 면에서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체능 계열과 인문 계열은 예체능과 인문 계열은 대학원을 가도 상승 효과가 취업률의 상승 효과가 크지 않으니 학부 때 뭔가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 특히 인문 계열은 대학원에 특히 박사 과정에 학위 받는 기간이 굉장히 좀 긴 편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니 효과도 별로 없는데 기간까지만이 길게 잡아 먹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니 꼭 학위를 따야 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면 굳이 대학원까지 가야 되나 하는 분야가 수치상으로는 인문계열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위별 급여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까 살펴보기 위해서 각 학위별로 급여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좀 먼저 알아봤습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의학 계열이 가장 높게 272.1 월 초임 월 급여입니다. 월 평균 272만 원 정도를 받는 그런 직장에 취업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학 계열에 무슨 전문대학이 있냐 싶겠지만 여기서 의학 계열에는 뭐 여러 가지 예방의학이라든가 뭐 방사선 관련된 거 이런 전문대학에도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열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 공학 계열은 269.4만 원. 공학 계열 전문대 쪽에서 공학 계열은 웬만한 4년제 대학보다도 좋은 급여를 보여줍니다. 자연, 사회, 인문 이런 순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대학을 나왔을 때는 역시 의학, 공학, 사회, 자연 이런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나왔을 때는 의학 다음으로 사회가 높게 올라오네요. 사회가 대학에서는 271만 원이었는데 대학원을 졸업하면 월급여가 471만 원으로 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대학원의 박사를 졸업하게 되면 역시 의학 쪽이 989만 원 월 초임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박사까지 하게 되면 역시 공학 박사가 월 640만 원부터 출발을 평균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회학 쪽의 박사가 610만 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3위를 달리고 있게 되는데요. 이게 원래 학위별로 졸업하고 나서 받는 급여가 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대학원을 진학했을 때 상승 효과를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되는가 급여가. 그래서 제가 뭘 계산을 해봤냐면요. 예를 들면 공학에서 전문대에서 대학을 갔을 때 공학 계열에서 대학에서 석사를 갔을 때 공학 계열에서 석사에서 박사를 갔을 때 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이걸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순위를 매겨봤더니 진학 시 급여 상승 순위를 보게 되게 되면 1등으로 가장 높게 나온 게 의학 계열에서 석사, 박사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면 급여 상승이 431만 원의 급여 상승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월 초임이 989.4만 원이라는 아주 우리나라 그 교육부하고 교육개발을 더 잡는 모든 계열 중에 가장 높은 그 급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학 계열은 취업은 학부만 나와도 잘 되지만
그러나 학위를 받았을 때 급여 상승 효과가 굉장히 큰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학 분야의 학사, 석사도 취업은 학사도 잘 되지만 이렇게 석사 갔을 때 또 박사 갔을 때 이렇게 급여 상승이 쭉쭉 올라가게 된다. 이런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뭐 의학 계열은 자격증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라에서 자격 점수를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대 증원 문제도 사실은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시장 논리가 아니라 자격증의 숫자에 의한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해서 좀 빼게 되면요. 그 다음으로 진학했을 때 급여 상승 순위가 높은 것이 공학 계열에서 석사 마치고 박사 갈까 취업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박사를 진학하게 되면 여기에 209만 원 정도의 초임 상승 효과를 기록하게 돼서 굉장히 높은 효과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이 사회 계열에서는 학사에서 석사 진학했을 때 박사 진학했을 때가 아니라 학사에서 석사를 진학하게 되면 취업률도 굉장히 뻥 올라가게 되고 급여도 200만 원이나 월 초임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학 계열을 제외하고는 공학 계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사회 계열에서 대학원을 진학해서 석사까지 받거나 이게 급여 상승 효과가 굉장히 높은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문 계열이 좀 답답한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인문 계열은 학사에서 석사 가는 급여 상승 효과가 오히려 전문대에서 대학 진학하는 효과보다도 적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인문 계열은 대학원을 간다고 해서 취업률도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급여도 크게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그 인사이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표를 보고 우리는 시사점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기 전에 이 자료에서 100% 믿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냐면 이 자료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학위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는 막그 박사학위 받는데 7년이나 질질 끌게 되고 어떤 대학의 어떤 교수는 4, 5년에 깔끔하게 박사학위를 주게 되고 그러면 상승 효과가 굉장히 큰데 짧게 졸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승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학위를 받는 데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게 되게 되면 사실은 그 상승분을 다 깎아먹을 만치 인생에 조금 마이너스 되는 그런 면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는 기간이 빠져 있다. 그래서 기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학석사 통합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또 외에서는 안 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특정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수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박사학위를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내 꿈이 교수라면 인문계열에서 대학원을 갔을 때 취업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급여 상승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내 꿈이니까 무조건 박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런 통계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또 기업에서도 우리 기업의 연구소의 책임 연구원은 최소 박사급이어야 된다. 최소 석사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 이런 통계보다는 그 규정에 맞춰서 자기 꿈을 펼치려고 노력하는 게 맞게 되는 거죠. 또 학위보다 자격증의 무게가 클 수 있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의사라든가 변리사라든가 고급 공무원 뭐 많죠. 그렇죠? 회계사라는 직업도 있고 이런 거는 석사를 나와서 회계사를 안 따는 사회과학 계열보다는 학부만 나와도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훨씬 급여와 취업 기회가 높아지게 되는 현상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사회 계열이 특히 이렇게 대학원을 갔을 때 또는 뭐 상승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것 중에 하나는 돈을 다루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이런 세무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고급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자격증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학위의 무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닌 말로 MIT에서 석사를 받았으면 웬만한 대학의 박사보다는 더 취업이 잘 되겠죠. 그렇죠? 이 데이터에서는 모든 대학을 똑같이 받지만 어느 대학이냐에 따라서 학위의 무게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이 통계로는 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같은 성균관대에서 학사에서 석사 가는 거, 석사에서 박사 가는 거 이걸 했을 때 기준으로 삼으시고 참고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같은 조건이라면 모든 여러 가지 변수에
다 다를 수가 있는 게 사회 현상이지만 이 통계는 그냥 같은 조건이라면 대한민국을 하나의 대학이라고 본다면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통계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이걸 절대적으로 어, 인문계열에서 석사 가면 안 된대.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오해 금지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시사점을 한번 찾아보면요. 학위의 경제학 시사점 첫 번째가 학사, 석사, 박사로 갈수록 취업률과 급여는 증가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꾸 뭐 재수, 삼수, 사수, 오수 하면서 대학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부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통계를 보게 되면 사실 그 기간을 줄여서 차라리 그 기간 동안 좋은 대로 석사, 좋은 대로 박사 빨리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교육 계열은 대학원으로 인한 취업률 향상폭이 제일 크다. 학부만 졸업했을 때는 취업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지만 갑자기 대학원을 가게 되면 크게 향상이 되는 분야가 교육 계열이니 교육 계열로 들어갔을 때는 대학원 진학까지도 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면 괜히 방황하지 말고 빨리빨리 단축시켜서 쓸데없이 휴학, 뭐 복수 전공, 부전공 이런 거 하지 말고 대학원, 좋은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의학 계열은 대학원 진학 시 취업보다는 급여 향상폭이 크다. 원래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 분야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안에서도 대학원을 가게 되면 취업률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급여는 굉장히 향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사회계열은 대학원 진학 시 취업률과 급여가 크게 향상된다. 사회계열의 학부 취업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었는데 대학원 취업률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사에서 석사 갈 때 이 급여의 향상폭이 굉장히 큰 분야가 사회계열이기 때문에 사회계열 쪽에서는 석사까지는 딱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좋은 학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학 계열은 학부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학부만 졸업하고 빨리 취업을 하는 것도 그럼 빨리 돈 벌기 시작하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좋은 방식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려면 그냥 쉼 없이 석사, 박사까지 한 다음에 쫙 가버리는 게 공학 계열에서는 굉장히 도움되는 취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문 계열은 대학원을 갔다고 취업률과 급여가 크게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이 목표라면 당연히 학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괜히 뭐 취업이 잘 안 된다고 확실한 목표도 없으면서 대학원을 가거나 이런 일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가 인문 계열이기 때문에 인문 계열에 입학하시는 우리 학생들은 대학교 때 치열하게 철저하게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생각을 해서 빨리 자격증을 따는 분야는 따버리거나 그리고 시험 봐서 합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인 사회 진출 계획을 짜야 되는 게 인문 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체능은 대학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인문 계열과 더불어서. 그런데 되려 학부만 마치고 취업했을 때는 학부 취업률은 나쁜 편이 아니니까 예체능은 그동안 돈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돈이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학부만 마치고 빨리 다음 진로로 가는 게 더 좋은 분야 라고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체능은 어떤 공부적인 학위보다는 실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막 음악으로 성공했다면 사실 뭐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악적으로 얼마나 대중성, 예술성 이런 게 있는가 이런 걸로 평가받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를 가지고 학위는 어디까지 따야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